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송미인곡 들어갈 겁니다. 고1 필수 가사예요. 필수 가사, 필수 문학 가사. 송미인곡. 송미인곡은 사실 많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많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 교과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오케이? 집중해서 잘 들으면 너희가 2학기 때 할 때 훨씬 수월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빨리는 안 끝난다? 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일단 빨리 끝나게 생기면 내가 그때부터 좀 템포를 느리게 하겠죠? 채우려고. 자, 볼게요. 자,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일단 주제의식이 뭐냐? 임금에 대한 충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을 노래한 작품이야. 주제의식이 그래요. 임금에 대한 충. 자, 그래서 그런 임금에 대한 충을 노래한 작품을 뭐라 그러냐? 충신연주지사라 그래요. 자, 뭘 노래한 작품이라고? 임금에 대한 충.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을 노래한 작품을 충신연주지사라 그래요. 갈래상으로, 문학작품 갈래상으로는 가사라고 하는 갈래인데, 임금에 대한 충을 노래한 작품, 노래들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충신연주지사라고. 오케이? 충신연주지사 말해줄게요. 충신 뭐예요? 말 그대로 임금에 대한 충을 행하는 신하죠. 연주, 여기서 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모하다, 사랑하다. 누구를? 주인을. 신하에게 있어서 주인 누구예요? 임금.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신이 임금을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보고 싶어하는, 즉 충을 행하는 그러한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작품을 충신연주지사라 그래요. 오케이? 되게 자리 앉고 송미인곡 할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송미인곡은 그런 충신연주지사 대표적인 가사다. 오늘 잘 들어야 된다고 했었고,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범죄도시 2가 범죄도시 1의 뭐예요? 후속작, 속편. 그쵸? 범죄도시 3는 범죄도시 2의 속편이죠. 이어지는 다음 편이지, 그치? 이 속이 그거예요. 즉 2탄입니다. 이거 2탄. 오케이? 2탄. 1탄은 뭐냐? 삼위인곡이에요. 삼위인곡. 그래서 삼위인곡 후속작 송미인곡이에요. 삼위인곡 2탄이 돼요. 그럼 범죄도시 1의 주제가 뭐니? 약? 형사 마석도가, 즉 마동석, 동석이 형이 뭐 하는 거야? 나쁜 놈들 뚝까 패는 거야. 그게 주제야. 맞아요? 그죠? 잘 말했어요. 범죄도시 2 주제가 정의로운 형사 마석도가, 동석이 형이 나쁜 놈들 뚝까 패는 거예요. 시리즈는 그 주제가 뭐다? 이어진다. 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삼위인곡, 이거 2탄이 송민곡이라고 했어요. 주제의식 어떻다고? 같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삼위인곡의 제목을 말해줄게. 생각할 사.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예요. 미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인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그러한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제목이 이제 딱 드러나는 거지. 삼위인곡. 그럼 이때 당시에 미인이 뭐야? 예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죠? 네, 이상형? 미인.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미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말하는 거야? 아니야.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신하 입장에서, 자, 정철 지금 이름 알려졌죠? 후대까지 전해지지? 뭐라는 거야, 계층이? 양반 사대부 벼슬아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벼슬에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후대까지 이름이 전해지는 거라고. 그때 당시 셀럽이라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양반에게 있어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누구라고? 임금이라고. 임금이라고. 그래서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미인이 임금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때 당시에 양반 가사, 양반 작품에서 미인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거 그냥 단순히 예쁜 사람 아니에요. 오케이? 임금이라고. 오케이? 아름다운 사람. 자, 근데 임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임금을 그리워한다고 했어. 자,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예요? 그 대상과, 그리워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대상과 떨어져 있을 때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양반 입장, 벼슬아치가 임금과 떨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임금 곁에서 보좌하지 못하고, 임금 곁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 즉 유배간 상황.
정철이 유배간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난 언제 다시 임금 곁에서 임금을 보좌하면서 임금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미인곡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유배가사다. 그 내용으로 치면 유배가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네. 오케이. 찬이야 왜 카톡 씹었냐 생각해보니까 빡치게. 아 이거 못 봤어? 읽었어? 내 메시지 지우려고 그랬어? 어쨌든 그 가사 개념 내가 보라는 메시지 보냈었어요. 자, 그래서 유배가사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시적 화자가 누구냐 이런 거 말해줄게. 자, 일단 정철 신하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예요. 작품이에요. 그럼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건 뭐야? 남자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럼 좀 이상해져? 충이죠, 충. 이게 충이야. 자, 근데 이러한 신하가 임금에 대한 어떤 충을 노래한 어떤 그러한 정서, 그러한 구조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구조? 상황? 어떤 그런 관계예요? 아니면은 굉장히 특수한 그러한 관계예요? 아니죠. 특수한 관계죠. 임금 곁에서 임금을 보좌하면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전국에 몇 명이나 돼? 얼마나 돼? 얼마 못 돼. 안 돼. 오케이? 굉장히 특수한 관계라고. 그래서 이것을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구조로서, 그러한 내용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 여성이 남성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관계와 구조인 거죠. 맞아요? 그렇게 보편적인 내용으로 바꿈으로써 좀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좀 더 애절하게 그 임금에 대한 충,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보편적이라고. 이거는 양반 계층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계인 거잖아. 그쵸? 이거는 뭐야? 평민들도 양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죠. 평민들도 사랑할 수 있어. 노비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오케이? 이제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지니는 어떤 그러한 정서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애절하게, 처절하게, 애절하게 그렇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그런 구조로서 짜여져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서 담겨져 있는데, 이 여성이 누구냐? 선녀예요, 선녀. 남성은 누구냐? 선녀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옥황상제요, 옥황상제. 옥황상제. 선녀가 옥황상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게 결국 정철 입장에서 뭐 말하는 거였다? 신하가 임금, 신하들 입장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노래로 표현이 되어 있는 임금에 대한 충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이러한 구조로 짜여 있는 충신연주지사다. 아까 충신연주지사 주제로서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걸 충신연주지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제를 아까 임금에 대한 충이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를 한 4글자, 사자성어처럼 4글자로 한자성어로서 말할 수가 있어요. 연군지정이라고 그래요. 연군지정. 아까 연이 내가 뭐라고 했어? 연모하다, 사랑하다라고 했어요. 군이 뭐다? 임금군. 그래서 임금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서를 주제의식으로 갖고 있는 연군지정이 그러한 뜻이다라는 거. 오케이? 임금에 대한 사랑. 오케이? 돼? 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이 충신연주지사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송민곡이 대표적인 그러한 작품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구조, 선녀가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구조로서 짜여져 있는 작품이 송민곡이다. 아까 범죄도시 얘기했죠. 지금 송민곡은 사민곡의 2탄이라고 했어요. 범죄도시 1, 범죄도시 2. 자, 범죄도시 1에서 등장인물 동석이형 나오죠? 마동석 나오지? 얘가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거죠? 범죄도시 2도 속편도 역시 동일하죠? 마동석이 형사고 착한 선영이고 형사고 빌런들 때려잡는 거라고. 여기서 만약에 내용이 뭔가 내용이 바뀌어져 봐. 등장인물의 어떤 배역이 바뀌어져 봐. 동석이 형이 마동석이 빌런이 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오케이?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민곡도 지금 우리 송민곡 할 거지만 송민곡이 이런 구조로 짜여 있다고 했잖아. 사민곡도 마찬가지예요. 사민곡도 선녀가 옥황상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노래로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다시 아까 말해볼게. 아까 유배가사라 그랬어요.
정철이 임금 곁에서 임금을 보조하지 못하고 유배간 상황, 뭔가 모함받았다고 모함받은 뭐 그런 상황, 뭐 정적에 의해서 그렇게 유배가게 된 거겠지. 유배가사라고 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선녀가 옥황상제 곁에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그려질 거잖아. 그렇죠? 정철 입장에서 유배갔어. 자, 선녀가 옥황상제 곁에서 떨어지게 되는 상황. 선녀가 지금 어디로 옥황상제 곁에서 왜 옥황상제 곁에 있지 못할까? 어떠한 상황으로서 그게 그려질까? 선녀가 얘네가 같이 있는 세계는 천상계예요. 천상계. 오케이? 근데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거야. 하계.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거야. 옥황상제 곁에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천상계에 있지 못하고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그러한 상황으로서 저 유배관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선녀가 천상계에 있어야 될 존재가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적강이라고 표현해요. 적강. 오케이? 적강이라고 표현해요. 적강. 적강이 뭐다? 천상계의 존재가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적강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적강을 통해서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통로를 통해서 옥황상제 곁에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정철 입장, 정철 유배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송민곡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 해줬어요. 또 뭐 얘기해야 되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자, 그래서 송민곡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볼게. 우리 문법적인 거 살짝 얘기할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문학에 속하는 문학으로서 문학작품으로서 어떤 그런 진도 내용이 되니까 약간 그런 내용 위주로 설명할 건데 문법적인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사라고 하는 갈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 자, 가사의 특징은 뭐였어요? 음수율. 음수율. 글자 수를 통해서 운율 형성하는 거 뭐였어? 3, 4조 또는 4, 4조. 자, 음보율. 한 행 몇 단위로 끊어 읽어? 호흡의 단위? 4개 사음보였어요. 그리고 길이에 제한이 없다. 연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뭐라 그랬어요? 연속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3, 4조 확인해 볼게. 뒤에 가는 디어각시. 본뜻도 한디어이고 3, 3이네. 3, 4조 깨졌네. 아니에요. 3, 4조 그 글자 그 국어 표기상 한글 표기상 이 한두 글자 정도의 차이는 용인이 되는 범위예요. 그래서 3, 4조 깨졌다고 보면 안 돼. 3, 4조 또는 4, 4조 그거 지켜진 거 음수를 지켜진 거라고 봐야 되고 한행 끊어있는 호흡의 단위 사음보 확인해 볼게요. 뒤에 가는 디어각시. 본뜻도 한디어이고 이렇게 해서 사음보로 구성된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가사. 그리고 길이 길죠. 길이 길지. 이거는 굳이 확인 안 할게요. 그거 하나 더 확인하자. 가사를 규칙, 정해진 격식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냐 변형됐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뭐였어요? 정해진 격식 지켰으면 무슨 가사였어요? 정격 가사. 그죠?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변격 가사였어요. 변했다. 자, 정격 가사가 규칙을 정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규칙이 만들어지고 초반에 전반부의 규칙이 잘 지켜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격 가사는 웬만하면 조선 전기에 많이 창작이 되었다. 많이 창작되었다. 변격 가사는 그 규칙이 어그러진 거니까 후기로 가면 갈수록 그 규칙이 어그러지니까 보통 그렇게 돼서 변격 가사는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 이 작품 정격 가사예요? 변격 가사예요? 그거 확인하려면 우리 어디 봐야 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문단? 맨 마지막 행. 마지막 행은 글자 수 봐야 되죠. 자, 마지막 행 글자 수. 글자 뭐 나왔는지 말해주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시님, 다리야 카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3643. 자, 정격 가사 마지막 행 글자 수. 시조 종장과 유사한 형태 3, 5, 4, 3 글자 수라고 했어요. 음수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크게 벗어났어? 벗어나지 않았어? 이거 한 글자 정도 추가된 거라고.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작품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정격 가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 조선 전기 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송민곡. 그래서 조선 전기 가사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 현우야.
조선 전기가사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창작 시점, 창작 시점을 아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창작 계층이 누군지, 어떠한 계층인지 잡아볼 수가 있다고 했고, 창작 계층을 잡는 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창작 계층이 양반 사대부냐, 평민이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주제의식이 달라진다고 했었잖아. 양반 사대부가 창작한 거면 뭐 노래한다? 유교적 사상, 충, 효, 벼슬, 뭐 이런 것들, 자연친화 이런 것들 전달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주로 충이 뭐야? 구체적으로 뭐야? 말할 수 없죠. 관념적인 거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거잖아. 그래서 조선 전기가사는 어떤 그런, 그때 양반 사대부들 뭐에 맨날 책 읽으면서 정신적인 도 수양한다고 하잖아. 그쵸? 그런 거 추구하는 놈들이라고. 배고프지 않소? 돈벌이 딱히 없어. 배고프지 않소? 배고프지 않소. 나는 이걸로 다 정신적인 도로 뭔가 채우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소. 이따위 소리하고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뭔가 관념적인 그런 것들, 그러한 가치를 노래하는 작품이 조선 전기가사를 맡하는 거야. 하지만 조선 후기는 뭐라고 했어요? 주로 평민에 의해서 좀 창작이 되는 문학 작품들이 이제 그렇게 확대가 된다고 했어요. 창작 계층이 확대가 된다고 했어요. 평민 계층으로. 걔네들은 뭐 노래하는데 평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거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뒤에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수록한 가사들 내가 뭐 수록했어? 상춘곡, 송민곡, 사민곡, 관동별곡. 이거 4개는 조선 전기가사. 그러니까 사실 송민곡, 사민곡, 관동별곡은 다 정철 거야. 그래서 정철을 수험생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지. 그래서 어떤 애도 막 욕했는데 얘도 정시인 거야. 알고 보니까 정철이 선조였던 거지. 선조를 욕했던. 아무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가 누항사라고 하는 작품 수록해놨어요. 누항사 역시 박인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알 수가 있고 이름 전해지는 거 양반계층. 박인로 양반계층이거든. 양반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다소 몰락해서 약간 가난한 상황. 양반인데 가난한 상황 말하고 있어. 그런 상황이야. 그런 가난한 상황 속에서 그 가난에 대한 어떤 힘겨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양반인데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소를 빌리려고 한다니까. 근데 결국 소도 못 빌려. 그래서 농사 못 지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구체적인 어떤 일상에서의 경험 이런 거 노래하는 경향이 조선 후기에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조선 전기가사는 이런 관념적인 거, 가치적인 거, 추상적인 거 이런 관념, 그러니까 충, 효 이런 가치들, 이런 정신적인 가치들, 도 이런 것들 주로 노래한다고. 상춘곡만 해도 아까 내가 사대부가사의 효시라고 했어. 사대부가사의 어떤 최초의 작품이라고 했어. 그럼 양반 사대부의 가치, 양반 사대부가 전달하는 주제식 전달할 거잖아. 상춘곡 뭐였어? 자연친화였잖아. 그렇죠? 자연 왜 좋아한다고 했어? 자연은 속세와 달리 정적 없는 그렇게 맑고 순수한 곳에서 그 자연에서 그런 깨끗한 곳에서 정신적인 도, 흥취 이런 것들 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말이 많아졌네? 아니 말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 전격가사 통해서 일단 전격가사라고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전격가사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봄으로써 전격가사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행. 오케이? 그렇고 그래서 가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시상전개 방식 쓰세요. 시상전개 방식. 이 작품의 시상전개 방식. 시상이 뭐야? 시 구절에서 느껴지는 상 이미지인 거지, 느낌인 거지, 분위기인 거지. 자, 그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두 여성 화자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여성 화자의 대화 형식. 현우야, 잠깨. 턱 괴지 말고 턱 깨서 잠오면. 두 여성 화자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돼요. 오케이? 그럼 포인트가 뭐겠어? 그 시 구절을 누가 어떤 화자가 말했는지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 두 여성 화자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감녀와 을녀 순서에 따라서 말하는 순서에 따라서 감녀와 을녀로 설정할 거야. 감녀가 갑을 병정 이러죠? 눈꺼풀 무너진다. 감녀가 먼저 등장하는 애고 을녀가 그 다음 말을 하는 애예요. 오케이? 감녀와 을녀. 자, 이 중에 아까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시는 화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화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인데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화자가 누가 되느냐? 바로 감녀와 을녀 중에 을녀가 됩니다. 그래서 을녀가 중심 화자예요. 얘가 주인공이라고 여주라고. 오케이? 그럼 얘가 뭐 한 상황이겠어? 이별한 상황이라고.
감녀는 뭐한 상황이다? 감녀. 너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비련의 여주인공 나오죠? 꼭 근처에 누구 있어요? 친구 있잖아, 친구. 그 친구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애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을녀가 비련의 여주인공, 이 곁에 있는 친구가 감녀예요. 오케이? 오케이? 두 여성화자의 대화를 통해서 내용이 전달이 된다, 전개가 된다, 시상이 전개가 된다. 오케이? 부문 가볼게. 이제 진짜 갈게. 뒤에 가는 디어각시 본듯도 한디어이고, 자, 여기서 이 말을 한 거 누구다? 아까 말하는 순서에 따라서 감녀와 을녀가 된다고 했었잖아. 이 말 누가 했다? 아니죠. 말하는 순서에 따라서 감녀, 을녀라니까 지금 첫 말이잖아. 누구야? 감녀예요. 감녀. 자, 감녀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하다. 어디서 본듯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저 각시 누구겠어? 누구한테 누구를 부르는 거겠어? 을녀, 여주.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감녀가 을녀를 발견한 상황이고 부르는 상황인 거야. 저기 가는 각시 아가씨죠? 각시 어디서 본 듯한데?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문법 가볼게요. 뒤에 가는 디어각시, 저기 가는 저각시. 디귿을 뭘로 발음하고 있어? 현대어로 풀이하면 디귿으로 구개음화 시켜서 해석이 되죠? 이때 당시에는 뭘로 표기했어요? 디귿으로 표기했죠?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구개음화 일어나지 않은 디귿으로 표기한다고. 뭘 보여준다? 이때 당시에 구개음화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오케이? 구개음화 일어났으면 뒤에 디어를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저 이렇게 발음을 했으면 그렇게 표기했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듯하다. 천상백옥경 구개음화 시켜서 천상백옥경이 뭐냐면 천상계의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에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그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야 이별하고. 궁궐과 이별했다는 건 뭐야? 궁궐에 있어야 할 애가 궁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니별하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니은 탈락시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이별이라고 해석되죠. 그럼 옥황상제가 사는 옥황상제 곁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면서 그렇게 천상계에서 있어야 될 너가 어찌해서 그곳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와 있냐? 인간 세상에 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돼요? 그래서 천상백옥경을 어디야 이별하고. 자, 이거 정철 입장에서 그럼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정철 입장에서 이 작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서울 한양의 궁궐 말하는 거죠. 그쵸? 이별하고 거기 있지 않고 해가 다 져서 저문 날에 저녁에 누구를 보려고 그렇게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누구 보려고 그렇게 가십니까? 라고 감녀가 을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들 나오죠? 너 어찌해서 백옥경에 있어야 될 너가 지금 인간 세상에 와 있냐? 그리고 해가 다 저문 이 저녁에 누굴 보려고 그렇게 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녀의 질문에 그러면 을녀가 뭐 하겠어요? 답할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을녀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누가 된다? 감녀가 된다. 보조적 화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감녀가. 오케이. 이 해가 다 저문 날의 저녁. 그러니까 지금 을녀는 아까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뭔가 그런 비련한 이별 버림받은 그러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떤 시간적 배경이 효과적이다. 드라마 센치한 시간, 저녁, 밤 이런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설정이 된 거라고. 오케이? 자, 이거 뭐 말해야 될까?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의문문이라고 했잖아. 그쵸? 의문사고 얘기했었죠. 그럼 의문사가 있다는 거죠. 의문사 뭐 있어요? 누구를 후 있잖아. 의문사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라고 하는 거야. 설명 의문은 고라고 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사용된다고 했어요. 의문사 고. 오케이? 근데 졸려? 잠 깨려고 하고 잠 깨고. 자, 여기까지가 누구의 말이었다? 감녀의 말이었다. 여기서부터 누구의 말이 이어진다? 우리의 비련의 여주인공 을녀 중심화자 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 전달될 거야. 어와 너여이고 너로구나. 그럼 이렇게 보니까 둘은 약간 구면 만난 적이 있었던 사이 같아요. 그쵸? 너로구나. 내 이야기 들어보. 무슨 적기?
이어적기 의미 파악하기 위해서 끊어적기로 바꾼다고 했어요. 들어보. 내 이야기 들어보. 해서 자신의 을녀의 자신의 이야기 얘기해 줄 거야. 무슨 이야기겠어? 임과 사랑하다가 헤어진 얘기. 개꿀잼이죠? 그죠? 겉으로는 그랬어. 아유 많이 힘들겠다. 속으로는 재밌다. 재밌는 거죠.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직한가마는 자 이때 당시에 얼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서 쓰인다고 했어요? 몸 형체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현대로 오면서 어디로 줄어들어요? 의미에 뭐가 어떤 변천이 일어난 거야? 축소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단어죠. 이때 당시에는 모습 내 모습 누구의 모습? 을려 자기 자신의 모습 말하는 거예요. 내 모습과 거동 행동 말하는 거야. 행동이 님께서 괴다. 자, 괴다 나오면 괴라고 하는 어간 나오면 뭐다? 사랑하다야. 님께서 사랑해 줄만 한가? 만은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모습과 자신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내가 님한테 사랑받을 만 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약간 자신감이 그렇게 있는 스타일은 아니야. 오케이?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님께서 날 사랑해 줄만 한가?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어쩐지 날 보시고 누가 옥황상제님께서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여겨주시기에 라는 거예요. 그럼 옥황상제님께서 날 보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셨다는 건 뭐야? 을려 너가 내가 평생 사랑할 그런 예쁜 아이구나 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날 사랑해 주셨다는 거야. 오케이? 자, 문법. 리을세. 불이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밀세. 어떻게 해석됐어요? 용벼천가 2장.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였죠. 그쵸? 님께서 너로구나 여겨주시기에 여기심에 여겨주셨으므로 라는 거예요. 리얼스에 배운 건 잡혀야 돼. 적어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도. 그래서 님께서 나를 이제 사랑해 주신 거야. 너로구나 여겨주신 거야. 나도 님을 믿어. 나 님한테 사랑받을 만한가? 나를 사랑해 주시네? 그럼 뭐야? 마음이 확 가가지고 나도 이제 님을 믿어. 끊어적기로 그죠? 나도 님을 믿어. 날 사랑해 주시는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뜻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오직 뭐라는 거야? 님을 믿는다. 님에 대한 사랑. 오케이?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야.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디. 날 사랑해 주시니까. 더군다나 옥황상제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님을 믿고 나도 님 믿고 날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이제 뭐 했다? 아양 교태 겁나 떨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사랑받으려고 예쁨 받으려고 날 또 사랑해 주시니까 예쁨 받으려고 아양 교태 엄청 떨었다는 거야. 오케이? 어지럽게 하였던지. 자, 여성분들 격분하세요. 반기시는 낯빛이 날 반겨주시는 얼굴빛이 니은 탈락시키게 얘와 어찌 다르신고 예전과 어찌 표정이 달라지셨는가. 옛날에는 우리 을려왔어. 아이고 예뻐. 을려왔어. 근데 내가 아양 교태 엄청 떨어다니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을려갔다고 왔는데 옥황상제가 뭐라는 거야? 왔어? 다른 애들은 막 놀고 여기 앉아있어. 막 엄청 놀고 그러는 거야. 반기시는 얼굴빛이 예전과 달라지셨다. 자, 옥황상제가 변심한 거죠. 마음이 변해서 사랑이 변했어.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근데 옥황상제 변했다고. 반기시는 얼굴빛이 예전과 달라지셨다고. 오케이? 예전은 뭐야? 그럼 날 사랑해 주시던 때 그때와 어찌 다르신고. 이별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이별 상황인 거야. 정철 입장. 자, 임금이 정철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게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아껴주셨어. 아주 정철 높은 벼슬에 막 임명시키고 막 그랬어. 근데 그러다 보면 누군가한테 예쁨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위에서 간신배들이 정철 딴 마음 품고 있습니다. 정철 사실 이런 놈입니다. 그런 거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임금이 뭐 하겠어? 이 새끼 봐라. 내가 예뻐해주니까 기어올라? 야, 너 유배. 오케이? 그런 거야. 오케이?
어찌 다르신가? 자, 그래서 이별이에요. 지금 이별 상황인 거야. 반기신 낯빛이 변해졌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 했어? 꺼져. 적강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별 상황에서 지금 시적 화제가 누구예요? 을녀라고 하는 여성인 거죠. 근데 아까 작가는 정철 벼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때 조선사회에서 벼슬할 수 있는 성별 누구예요? 남성이죠. 화자는, 시적 화자는 작가의 가상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여성이 될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지금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왜 여성으로 설정했을까? 시적 화자를 왜 여성으로 설정했을까? 아까 말했죠. 대략 약간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여성이 남성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구도로 하면 더 애절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때 당시에는 이별의 상황에서 여성은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 존재예요? 순종적이고 순응하고 이별을 당하는 그러한 성별인 거죠. 남성은 뭐야? 이별을 고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그러한 상황에서 아니 여성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별을 당하면 뭐 해야 돼? 너무 당황스럽고 슬프겠죠. 근데 그걸 순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어디 감히 남자한테 더 대드냐고. 아니 그때 오케이?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감히 여성이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런 사회에서 어디 감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여성은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그런 힘겨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순응해야 되는 그러한 성별이라고. 그래서 더욱 이별의 어떤 그런 정서를 더욱더 애절하게, 처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여성 화자가 설정이 된 거라고. 오케이? 이거 현대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에서 우리 예비고1 필수 문학 현대시 때 했었어요. 오래전이다, 그쵸?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별의 상황이야.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누워서 생각하고, 차였어? 집에 왔어? 누웠어? 생각해. 잠 바로 자겠어요? 골아 떨어지겠어? 아니죠? 누워서 생각해. 답답해. 일어나 앉아서 해야 하니, 생각하니. 자, 해라고 하는 어간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다. 그래서 해음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생각이었죠? 생각의 명사형이잖아. 명사 파생 접수잖아. 그래서 생각이었죠. 그래서 생각. 그래서 일어나 앉아 생각하니 뭐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별하게 됐을까? 왜 옥황상제님 곁에 내가 있지 못하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가티 쌓여이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은 죄가 많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까 너무 아양이랑 교태를 너무 떨었다. 밀당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당기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뭐 했다? 질렸다. 옥황상제님께서 질렸다. 오케이, 내가 잘못한 거다. 누굴 탓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가 많다라고 하는 걸 왜? 같이 쌓였다.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은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산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에 뭐 하고 있어요? 빗대서 표현하고 있죠. 비유 사용되었죠. 맞아? 비유를 함에 있어서 은근하게 비유했어요? 아니면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같은, 뭐뭐인양 이렇게 단어 사용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단어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직유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은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산이라고 하는 보조관념. 산 뭐예요? 규모 크죠? 그래서 산같이 쌓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지은 죄가 많다라고 지금 이 이별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 역시 순종적이고 순응적인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여성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현대였으면 어때요? 이 새끼가 뭔데 날까? 날차?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딴 남자, 딴 옥황상제 찾아가지.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하늘이라고 원망하겠으며 사람이라고 허물하랴? 그럴 수가 없다.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즉 탓할 수 없다. 왜? 누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지만 허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 정해져 있으니까 서리법이 사용되는 거죠.
서리법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답 정해져 있고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 답을 말하고자 하는 거다. 그 의미 전달하고자 하는 거다. 의문문의 형태로 함으로써 강조해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서리법. 하늘을 원망할 수 없다. 사람을 탓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가사라고 하는 갈래는 무슨 수사법 나오면 맞는 걸로 봐도 거의 무방하다고 봤어요. 대구, 서리, 그렇죠?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를 원망하겠으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원망하겠느냐? 이라 문장구조 유사한 거 배치되었죠. 유사한 문장구조가 이렇게 배치되는 걸 뭐라 그래요? 대구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도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앉아 생각하니,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생각하니,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 대구법. 웬만하면 대구법, 서리법 가사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볼까? 자, 여기서 사람이라 허물하겠느냐, 하늘이라 원망하겠으며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 사실 뭐라는 거예요? 이거 형태 이라라는 거죠. 히읗 왜 튀어나왔어요? 히읗 종성체언, 살 히읗처럼, 암 히읗처럼, 수 히읗처럼. 저거 원래 이라잖아. 저 히읗 어디서 튀어났냐고. 하늘이라는 체언은 저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나게 되면 뭐 된다? 히읗이 톡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히읗 종성체언 조건이 그거였잖아.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단독 형태일 때는 히읗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나게 되면 뭐가 톡 튀어나온다? 히읗이 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원래 이라라고 하는 거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이 히읗 어디서 왔지? 히읗 나올 구석 어디밖에 없어요? 히읗 종성체어밖에 없다고. 히읗 종성체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히읗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거 용비어 첨가에서 그거 있었잖아. 네, 이러 바라에 가나니.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에 간다. 그럼 이거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에 간다. 이라고 하는 거 현대국에서 가는 이때 당시에 이였잖아. 히읗이 있을 구석 뭐밖에 없어? 히읗 종성체험밖에 없지. 내가 단독 형태일 때는 내로 쓰이는데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나면 뭐가 톡 튀어나온다? 히읗 톡 튀어나온다? 내 히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히읗 종성체험. 이거 어려워. 고경 어려워요. 오케이? 너희 내신 때도 괴롭힐 애들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적화자 을려가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설명하고 있어요. 서러워서 근데 서러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난 님 믿고 내가 아양 교태했던 거밖에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서러워. 풀튀어 해니. 또 나왔어 해니. 일단 풀 먼저 얘기하자. 자, 아까 허물에서도 있었는데 초성에 미음, 비읍, 피읍 오면은 중성에 으 오면 뭘로 바꿔서 해석하라고 했어요? 원순모음화 시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이라 허물하랴 서러워서 풀쳐 해니. 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아까 해니 해 생각하더라고 했었죠. 그쵸? 전 여친을 해니라고 내가 불렀었는데 어쨌든 서러워서 다시 생각해 본 거야. 다시 생각해 보니 내 잘못, 내 몸에 지은 죄가 많다기보다는 조물의 탓이로다. 자, 조물주. 이때 당시에 조물주라고 하는 존재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쵸? 조물주가 뭐였어요? 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적 존재, 초월적 존재.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 운명까지 누가 정해놓는다고 했었어요? 조물주가 정해놓는다고 했었어요. 그쵸? 모든 걸 창조한 존재니까. 결국 조물의 탓이라고 하는 건 내 운명을 조물주가, 그러니까 내가 옥황상제님과 만나서 옥황상제님께 사랑받다가 이렇게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운명 역시 조물주가 짜놓은 것이다.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운명이 이렇게 짜여진 탓이로다. 자, 이러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운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 운명이 그렇다. 나의 운명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식. 뭐라 그래요? 운명론적 인식, 운명론적 가치관, 운명론적 인생관 이렇게 표현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중세 때는 이 운명론적 인식, 운명론적 인생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어요.
나의 운명이 이러한 탓이로다. 나의 운명이다, 이게. 오케이? 이런 사상. 이런 게 어렵죠? 왜냐하면 현대에서는 이러한 인식, 이러한 인생관, 우리의 공감과는 좀 거리가 먼 거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거 많았다고. 중세 때는 그런 거 많았다고. 오케이? 운명 뜻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누구의 말이었다? 지금까지 누구의 말이었어요? 여주, 내 사설 들어보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준 거예요. 감녀 뭐 하겠어요? 후회할 거야? 얘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 귀에서 피나게 생겼어? 그래서 내 운명이 이렇다라고 말을 했어, 마지막에. 감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무슨 운명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오. 그런 생각하지 마오. 라고 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감녀의 말. 다시 누구 말 시작된다? 을녀 말 다시 시작돼요. 더더욱 감녀 후회할 거야. 여기서 거의 끝까지 을녀의 말 쭉 이어집니다. 맺힌 일이 이셔이다. 내 가슴 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님을 매셔이셔. 님을 모셔봐서 님의 일, 옥황상제님의 일을 내가 안다. 내가 가장 가까이서 옥황상제님께 사랑받으면서 내가 옥황상제님을 모셔봤기 때문에 내 옥황상제님의 일은 내가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 옥황상제님을 가장 잘 보조할 수 있는 건 누구다? 나다. 오케이? 아는데 물 같은 얼굴. 자, 역시 물 나왔어요. 물로 해석되면 되죠? 물 같은 얼굴, 모습. 누구의 물 같은 모습? 옥황상제님의 물 같은 모습. 옥황상제님의 모습을 물 같다라고 역시 직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의미는 뭐겠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맑고 깨끗한 그 굉장히 고결한 그러한 옥황상제님의 모습이 편하실 때가 몇 날이나 될 것인가? 몇 날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님의 일을 내가 알아. 님을 모셔봐서, 내가 가장 가까이 모셔봐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지금 옥황상제님 곁에 누구 없어요? 나 없죠. 그럼 옥황상제님은 제대로 케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깨끗한 고결한 모습, 그 얼굴이, 그 모습이 편하실 날 별로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없으니까, 내가 곁에 없는데 옥황상제님께서 편하시겠어? 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자, 춘한 고열, 봄의 추위와 여름의 고통스러운 뜨거움, 더위예요. 자, 너희가 봄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라고 해서 봄 하면은 따뜻함의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겨울과 맞닿는 계절이기 때문에 초봄의 계절에는, 초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쌀쌀함의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춘한이라고 하는 게, 저 봄추위라고 하는 게 봄의 그러한 쌀쌀한 이미지 전달하는 거예요. 오케이? 춘한, 그리고 여름의 고통스러운 더위. 요즘과 같은 때 내일 40도,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한데요. 조심하세요. 그것은, 그러한 것은 어찌 지내시며.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있었으면 옥황상제님께서 봄추위에 추워하시면 내가 뭐 해드려? 이불 빨리 갖다 드려. 옷 갖다 드린다고. 더워하시면 뭐 해드려? 내가 옆에서 부채질 해준다고. 나 없잖아, 인문 곁에. 옥황상제님 곁에 없잖아. 이거 누가 해줄 거야? 걱정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걱정된다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계절 나왔죠? 계절감 나왔지, 그치? 여기서 말해야 될 게 뭐냐면, 삼위인곡. 아까 이 송미인곡은 내용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떻다고 했어요? 두 여성 화자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죠. 삼위인곡은 아니에요. 여성 화자의 대화 형식이 아니야. 그냥 한 여성 화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떠냐? 사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전달해요. 오케이? 여기도 계절 나왔네?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 전개하는 거네? 아니라고. 여기서 계절이라고 하는 건 뭘로써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계절의 시어들은 님을 걱정하는 이 을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그것을 의미하기 위한 걸로 쓰였지,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 전개된다라고 하는 송미인곡에 대한 서술로서 올바른 것은 했을 때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 전개한다? 안 된다고, 틀리다고. 오케이? 이 작품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삼인곡과의 차이야. 우리 삼인곡 살펴볼 건데, 삼인곡과의 차이. 그 3인곡까지 살펴보면 너희가 더욱더 극명하게 그 차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현우야, 잠깨, 눈 감지 말고. 어찌 지내시며. 추일 동천. 이것도 계절 나왔는데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 가을과 겨울날의 그 고생은 리라셔 메세였는 거 누가 모시겠는가? 내가 없는데. 걱정을 드러내는 님에 대한 걱정. 옥황상제님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죽조반 조석은 조석 왜 예와 같이 세시는가? 죽조반 조석 진지 그냥 식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끼니라고 생각하면 돼. 예, 아까 매 나왔어. 매같이 쌓였으니. 근데 거기서는 산같이 쌓였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지은 죄가 많다라고 하는 걸 비유하기 위한 보조관념으로 쓰였던 거죠. 여기서 맥락상 산 나오면 이상하다고. 이거 그냥 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 진지. 예전과 같이 쉬시는가, 드시는가, 지내시는가 라는 표현이에요. 예전은 그럼 언제겠어? 끼니 누가 챙겨드렸겠어? 끼니 때마다 내가 챙겨드렸는데 나 없는데 그 진지 시간대에 맞춰서 잘 챙겨 드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걱정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쉐다 자주 나와요. 고전 시가에서 자주 나와. 살다, 지내다, 뭐 가다 이런 의미로서 쓰이는 단어가 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맥락상 살다, 지내다, 식사, 진지, 예전과 같이 지내시는가? 예전과 같이 잘 챙겨 드시는가? 라고 해석하면 되죠. 맥락상. 그죠? 그래서 쉐다 많이 나와요. 살다, 지내다, 가다 이런 식의 뭔가가 진행되는 그런 단어로서 이때 당시에 존재했던 어휘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나 없이. 그렇게 어찌 주무시는가? 라는 다 걱정을 지금 드러내는 표현. 의녀의 가슴속에 맺혔던 일들은 다 뭐다? 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정철 입장. 정철 유배 왔어. 지금 어떤 모략, 간신배들의 어떤 그런 모략 때문에 지금 유배 와 있어. 자나 깨나 누구 걱정? 임금 걱정. 오케이.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렇게나 알자라고 하니. 자, 님의 소식을 내가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걱정이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님 잘 지내 라고 하는 소식을 잘 들었다면 오히려 나 없이도 잘 지내시는구나. 나 없이도 잘 지내는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을 텐데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걱정이 더 큰 거지. 그래서 님 계신 곳의 소식 잘 지내시는지 그거 듣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아무렇게나든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뭐라는 거야? 오늘 거의 다 지났다. 오늘도 거의 다 지났다는 거. 오늘도 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오늘도 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그 하루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일이나 나에게 님의 소식을 전달해 줄 사람 올까?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을녀는 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하루를 지금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님의 걱정이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그쵸? 그죠, 은세마? 그죠? 뭐가 맞아? 그러면 이 님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있는 마음, 답답한 이 마음 둘 곳 없다. 해소할 수 없다. 둘 곳 없다. 의지할 곳 없다. 뭐 소식이라도 들어야 그 해소가 될 텐데, 그쵸? 어디로 가지 말고. 자, 마음이 답답해. 어디로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든 나가는 거고,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이 답답한 마음,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로든 나갈 거야.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자, 그래서 어디로 지금 답답한 마음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간다? 높은 산에 올라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해 이렇게 나왔어요. 자, 히읗 나오면 뭐 의심해봐야 돼? 히읗 동성체언. 왜에, 산에. 이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이때 당시에 어떻게 쓰였을까? 이렇게. 그럼 히읗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났기 때문에 왜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뭐가 톡 튀어나왔다? 숨겨져 있던 히읗 톡 튀어나왔다. 왜 역시 히읗을 원래 종성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간 거야. 자, 그러면 이 마음 둘 곳 없다.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다. 첫 번째 행선지가 어디라고? 높은 산이라고. 왜 높은 산을 선택했을까? 높은 산 올라가면 어디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늘에 가까워질 수 있잖아. 오케이? 자,
님과의 이별 상황이에요. 님과의 이별 상황에서 물리적으로도 님과 떨어져 있는 거. 이별하면은 안 만나니까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뭐가 더 커요? 뭐가 그 거리감이 더 커요? 심리적 거리감이 더 커요. 그래서 이별 상황에서 너희가 심리적 거리감, 즉 어떤 내면의식 거리감으로서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자, 내가 전 여친 얘기를 했다는 게 뭐냐? 아니, 전 여친 옛날에 20살 때 여친 얘기를 했다는 게 뭐냐면 20살 때 여친을 내가 잘 사귀다가 내가 군대를 갔어. 21살 때 군대를 갔어. 근데 얘가 알아놨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휴가 나와서 대학에 딱 갔는데 멀리서 그 여자친구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이 아이가 뭐 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바로 뒤돌아서 왔던 길로 다시 갔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뭘 느꼈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구나. 그렇게 서로 아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같이 있고 싶던 그런 존재가 남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그냥 지나가죠. 가까워질 수 있죠. 물리적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걔가 철판 깔고 내 앞으로 이렇게 지나왔어. 그럼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가깝죠. 교차야. 가깝죠. 바로 옆에 있어. 가깝죠. 근데 심리적 거리감은 어때요? 이만큼 되죠. 멀죠. 오케이?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게 그런 거야. 오케이? 물리적 거리감, 이런 이별 상황, 심리적 거리감. 그래서 이러한 님과의 이별, 그 님과의 심리적 거리감, 그걸 해소하고자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이거 정철이 실제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해보자. 정철 입장에서 누구 보고 싶어? 임금 보고 싶은 거죠? 임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죽었어요? 아니죠? 자, 이때 유배 보통 어디로 많이 갔을까? 자, 여기가 서울 한양이에요?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너희 고전시가에서 임에 대한 충신연주지사에서 북쪽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말할 때가 있거든. 뭐 북쪽을 바라본다 이런 표현. 여기 입장에서 북쪽 뭐 있어요? 임금이 있죠. 그런 의도로 쓰인 거라고.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고. 오케이?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럼 정철 입장에서 만약에 정철이 실제 높은 산에 올라갔다 해보자. 왜 올라갔을까? 멀리까지 볼 수 있죠. 높은 산에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뭐 그런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야. 자, 어쨌든 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행위는 님과의 이별, 님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카니와 물론이고 안개는 또 무슨 일인가?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구름이랑 안개가 잔뜩 껴있다. 은세마! 구름이랑 안개가 잔뜩 껴있으면 내 시야를 뭐 했어요? 차단하고 가리고 있죠. 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님과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싶었어. 근데 뭐가 지금 막고 있어요? 구름이랑 안개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과 안개가 방해물로서 기능합니다. 오케이? 방해물로서 기능해요. 뭘 방해하고 있어요? 님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적화자의 애절하고 처절한 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시어가 구름과 안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철의 입장으로 하면 누가 되겠어? 간신배 놈들이 되는 거야. 나와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간신배 놈들. 아까 정철 땅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저 새끼 이상해요. 라고 하는 간신배 놈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연기할 때마다 우참하지 마라. 오케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방해물. 산천이 어둡거니 왜 어두워? 구름과 안개가 잔뜩 껴있어서 온 세상, 산과 천, 온 세상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달과 해와 달을 어찌 보겠으며 볼 수가 없다. 역시 서리법이죠. 그쵸? 어찌 보겠는가? 뭐 어찌 봐.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가 아니라고. 어찌 보겠으며 못 본다. 오케이? 서리법이라고. 자, 해와 달이 고전시가에서 특히 이런 충신연주지사에서 뭘 상징하는 시어로서 많이 쓰였을까? 해와 달, 임금. 그럼 해와 달이 왜 임금을 상징하는 시어로 많이 쓰였을까? 일단 하늘에 해 유일하게 존재하죠. 해 여러 개예요. 유일하게 존재하죠. 임금 여러 명이야? 아니죠. 한 명 존재하죠. 절대적인 존재로서. 그쵸? 그리고 해와 달, 낮과 밤에 이 세상을 비춰주죠. 밝게 비춰주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죠. 그쵸? 그래서 햇빛과 달빛, 해와 달이 임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 임금을 상징하는 시어로 쓸 때가 많고, 그 해와 달의 빛,
즉 햇빛과 달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임금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케이?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 내려주는 은총인 거잖아. 맞아? 맞아? 햇빛, 달빛. 근데 그 햇빛, 달빛을 어둡게 가리는 것으로서,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시어가 간신을 나타내는 시어로서 많이 쓰인다고 고전시가에서. 임금의 은혜가 이 세상에 퍼뜨리는 걸 방해하는 애들이잖아. 자, 이때 당시에 양반사대부 벼슬 하는 입장에서 벼슬 하는 사람의 지상 최대의 과제, 목표가 뭘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뭘까? 벼슬아치가. 벼슬하는 사람이 내가 모시는 임금이 성군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가장 큰 가치라고. 그걸 위해서 내가 임금 곁에서 보조하고 내가 모시는 임금이 성군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모시고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다 모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표라고. 오케이? 삶의 목적이야. 이유야. 근데 그걸 방해해. 구름이, 안개가, 간신의 놈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가려져 있어서 해와 달빛이 지금 가려져 있는 상황, 해와 달을 볼 수가 없다. 이거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지척이 어둡다. 지척도 분간 안 된다. 가까운 곳도 모르거든. 즉 가까운 곳도 안 보이는데 천리를 바라보겠느냐?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표현. 역시 서리적 표현. 자, 이런 시어 볼게요. 천리, 1000, 100 이런 숫자 표현. 좀 단위가 큰 표현들이죠. 숫자 표현, 수치화된 표현. 이런 거 뭘 나타내느냐? 자, 천리를 바라보겠느냐? 천리를 바라보고 싶었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 말한 거야. 천리라고 하는 건 뭐야? 리라고 하는 건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죠. 그쵸? 근데 이거 물리적 거리일까? 아니야.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거야. 심리적 거리감. 실제로 물리적으로 천리가 아니라 실제 길이를 재봤을 때 천리가 아니라 그만큼 님과의 지금 심리적 거리감이 크다. 오케이? 그리고 님에 대한 그리움, 님과 지금 천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도 우리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어때요? 이별했으니까 겁나 먼 거라고. 오케이? 먼 거라고. 그래서 이 천리 시에서 숫자 표현 나오잖아?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정감의 깊이로서 느껴야 돼, 그걸. 정감의 깊이. 크기로서 너희가 느껴야 돼요. 정감이 뭐예요? 두 글자 한자어 넣으면 내가 순서 바꿔보라고 했어요? 감정이에요. 시초까지 감정 뭐야? 님에 대한 그리움이잖아. 그리움의 크기가 지금 깊이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인 거고, 오케이? 그걸 해소하고 싶은데 지금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저를 바라보겠느냐? 저를 바라보기가 볼 수 없다. 차라리 산 위에 올라가서 님과의 심리적 거리감 줄이는 거 지금 성공해서 실패했어. 구름이랑 안개 때문에, 방해물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려 하니. 뱃길. 이때 당시 운송수단, 교통수단, 배. 그 뱃길을 본다는 거. 님에게 갈 수 있는 길, 뱃길. 그거 본다는 거예요. 즉 이것도 역시 님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님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쌤이 군대 부산에 있었던 거 알죠? 부산지방경찰청에 있었는데 어쩌다 그때 서울청 지원을 나갔어. 그래서 서울 여의도에 이제 출동 나갔어. 부산 부대를 서울에서 부르는 경우가, 아무튼 그래서 서울에 갔어. 여의도에 갔어. 그래서 거기서 대치하고 있죠. 근데 그때 뭐 어떤 버스가 딱 지나갔냐면 320번이라는 버스가 지나갔어. 근데 이 320번이라는 버스가 뭐냐면 내가 살던 우리 동네에서 그 여의도까지 직통인 버스입니다. 내가 그 320번 버스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 집 가고 싶다. 그리고 저것만 타면 집에 갈 수 있는데, 내가 부산에 있을 때는 집이라고 하는 공간과의 거리가 어때요? 심리적 거리가 어때요? 겁나 멀어요. 근데 집에 갈 수 있는 버스를 보자마자 저거 타면 바로 집에 가는 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버스를 보자마자 뭐가? 그 집 고향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확 줄어든 느낌이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오케이? 백길을 보면서 여기서 백길 따라 이렇게 가면 님 볼 수 있는데, 님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거 본 거예요. 여기 갔는데 또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덩이고,
바람과 물결이 겁나 졸라게 쳐서 어수선하게 쳐서 백길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역시 방해물. 역시 정철의 입장에서는 뭐? 간신배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시어들이라고. 됩니까? 넘어도 돼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는 거. 자, 지금 물가예요. 그쵸? 빈배 충분히 있을 법한 사물이죠. 자, 근데 시적화자가 왜 얘한테 초점이 맞춰졌다? 사공은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있는가? 뱃사공과 배는 사공과 배는 뭐예요? 짝이에요. 배는 지금 사공이 없죠. 짝을 잃은 상태예요. 자신의 처지와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얘한테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오케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객관적 상관물 개념 설명할게요. 객관적 상관물